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마치 비타민처럼 무심코 꿀꺽 삼키고 있는 유산균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국내 유산균 시장은 매년 5천억 원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데요. 마치 올림픽 마라톤처럼 많은 사람들이 유산균 골드메달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결승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제 상담실에 방문한 김서연 씨의 사연은 정말 유산균 비극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녀는 3년간 아침마다 종교의식처럼 유산균을 복용했고 마치 패션 트렌드가 바뀌듯 브랜드도 5개 이상 바꿔가며 꾸준히 먹었지만 그녀의 장은 여전히 고통받는 슬픈 동굴과 같았습니다. 변비, 가스, 속쓰림은 영원한 동거인이 되어 있었죠. 놀랍게도 상담 이후 단 2주 만에 서연 씨의 장은 마치 새롭게 태어난 나비처럼 변화했습니다. 비결은 바로 맞춤형 유산균 섭취법이었습니다. 요가 자세가 사람마다 맞춤 조정이 필요하듯 유산균도 개인별 장 맞춤이 필요했던 것이죠. 많은 분들이 유산균이니까 모두 다 같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마치 운동화니까 모든 사이즈가 내게 맞겠지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유산균은 마치 각기 다른 성격의 친구들처럼 균주마다 개성과 특성이 제각각입니다. 내 장이라는 파티장에 초대했을 때 어떤 균주는 신나게 춤추며 활약하지만 어떤 균주는 구석에 앉아 핸드폰만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동일한 유산균 제품을 복용해도 사람마다 반응이 마치 로또 당첨 확률처럼 천차만별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분에게는 기적의 영양제가 되지만 다른 분에게는 통장 비우기 프로젝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유산균의 진짜 효과를 경험하는 비밀 레시피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마치 탐정이 되어 여러분만의 장 건강 해결사를 찾는 흥미진진한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시죠. 1. 유산균 효과의 진실 만병통치약이 아닌 개인 맞춤형 솔루션. 유산균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누구에게나 좋은 만병통치약이라는 인식입니다. 이는 마치 모든 사람에게 같은 비밀번호가 통한다고 믿는 것만큼이나 황당한 생각이지요. 인간의 장내 미생물군은 지문처럼 개인마다 독특합니다.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 연구 결과 한 사람의 장에는 약 1000종 이상의 미생물이 살고 있으며 이는 마치 각자 다른 주민들이 사는 미생물 아파트 단지와 같습니다. 각자의 미생물 구성은 개인마다 크게 다르다는 사실, 즉 여러분의 장은 지구상에서 유일무이한 생태계인 셈입니다. 제 진료실에 방문한 쌍둥이 자매 이야기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유전적으로는 마치 복사본처럼 거의 동일한 이 자매가 똑같은 유산균을 똑같은 방법으로 섭취했습니다. 결과는 언니의 장은 마치 봄날의 정원처럼 활짝 피어났지만 동생의 장은 여전히 겨울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곰과 같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장내 환경이 마치 서울과 부산처럼 전혀 다른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몸에 맞는 균주를 어떻게 찾나요? 라고 물으시는데 이는 마치 내 인생의 단짝 친구를 어떻게 찾나요? 라고 묻는 것과 비슷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직접 만나보고 상호작용해봐야 합니다. 유산균 제품의 품질이나 브랜드가 좋으면 효과가 보장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는 마치 명품 구두가 모든 사람의 발에 완벽하게 맞을 거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발 사이즈 270인분이 아무리 최고급 260 사이즈 구두를 신어봤자 결국 발가락은 찌그러지고 맙니다. 유산균도 마찬가지랍니다. 살아있는 균주를 우리 몸에 주입하는 것은 실제로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입니다. 위산은 마치 용암처럼 강력하고 담즙산은 세제처럼 거품을 일으키는데 이런 험난한 여정을 뚫고 장까지 도달한 용감한 유산균이 기존의 장내 미생물과 어떻게 어울릴지는 마치 미팅 자리에 첫 등장한 낯선 사람의 운명처럼 불확실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옆집 철수가 먹고 좋다고 해서 나도 무조건 따라 먹지 마세요. 이는 마치 철수가 좋아하는 음악이 나도 반드시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직접 테스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몸이 연구실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점을 눈치채셨나요? 살아있는 미생물을 몸에 넣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이는 마치 콘서트장에 유명 가수를 초청했는데 아무도 환호하지 않는 것처럼 이상한 일입니다. 약을 먹고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그 약을 계속 먹을 필요가 없듯이 효과가 없는 유산균을 계속 복용하는 것은 마치 고장난 자판기에 동전을 계속 넣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장 건강을 위해서는 나만의 유산균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치 소울메이트를 찾듯 여러분의 장과 운명적으로 잘 맞는 유산균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 11 테스트 방법론 과학적인 유산균 선택법. 효과적인 유산균을 찾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11 집중 테스트 방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제가 지난 10년간 수많은 사례를 통해 검증한 방법으로 마치 약혼 전 데이팅 기간과도 같습니다. 유산균과 10일간의 짧은 연애를 통해 평생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먼저 제품을 선택할 때는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은 제품 중에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마치 소개팅에서 최소한 신원이 확실한 사람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번에 여러 제품을 동시에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여러 명과 동시에 첫 데이트를 하는 것만큼이나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테스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매한 제품의 권장 복용량을 확인한 후 처음 10일 동안은 그 양을 2에서 3배로 늘려 섭취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보장 균수가 100억 마리인 제품은 2배로, 20억에서 50억 마리 제품은 2에서 3배로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지요. 이런 방법을 처음 들으시면 대부분의 분들이 놀라십니다. 과다 복용 아닌가요? 라고 걱정하시지만 프로바이오틱스는 일반 약물과 달리 과다 복용의 위험이 매우 적습니다. 이는 마치 친구들을 파티에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세 명만 초대하면 분위기가 어색할 수 있지만 10명 정도를 초대하면 파티가 활기차게 진행되는 것과 비슷하지요? 내 내담자 중 한 명인 40대 직장인 박지훈 씨의 사례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는 6개월 동안 여러 종류의 유산균을 마치 시즌별 신상품을 바꿔 입듯 바꿔가며 복용했지만 효과는 존재 가능성 0%였습니다. 제 조언에 따라 새로운 유산균 제품을 선택한 후 10일간 권장량의 2배를 복용했더니 3일째부터 그의 장은 마치 새롭게 리모델링된 아파트처럼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7일째에는 10년 넘게 그를 괴롭혔던 아침 속쓰림이라는 불청객이 완전히 퇴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몸의 반응을 마치 명탐정처럼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10일 테스트 중에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긍정적 반응. 배변 활동이 마치 시계처럼 규칙적으로 돌아가고 속은 평온한 호수처럼 편안해지며 몸은 마치 헬륨 풍선처럼 가벼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둘째, 과도기적 반응. 처음 며칠간은 마치 새 집에 이사 온 것처럼 약간의 혼란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스가 차거나 배가 살짝 아프거나 변이 무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는 마치 새로운 운동을 시작했을 때 오는 근육통과 같은 성장통일 뿐입니다. 셋째, 부정적 반응. 지속적인 복통, 심한 설사, 두통 등 불편함이 마치 불청객처럼 계속 머무른다면 이는 해당 유산균이 당신의 장내 환경과 맞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마치 소개팅에서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는 상황과 비슷하지요? 과도기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초기에 약간의 불편함을 보고 이건 내 운명의 유산균이 아니야 라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그러나 장내 환경의 변화는 종종 초기에 약간의 불편함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마치 처음 헬스장에 갔을 때 근육통이 오는 것과 비슷하지요. 이런 증상이 2에서 3일 내에 완화되는 경향이 있다면 계속 사용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 심한 불편함이 지속된다면 섭취량을 줄이거나 아침 저녁으로 나누어 복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마치 집요한 텔레마케터처럼 증상이 계속된다면 해당 제품은 당신에게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다른 제품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방금 설명한 과정을 통해 10일 후에는 해당 유산균 제품이 자신에게 얼마나 효과적인지 상당히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효과가 만족스럽다면 그 제품과 장기적인 관계를 시작하시면 되고 효과가 미미하다면 다른 유산균과의 만남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반응의 올바른 해석장과의 대화 배우기. 유산균 효과를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는 불편한 증상 이퀄 나쁜 반응이라는 등식입니다. 이는 마치 운동 후 근육통 이퀄 운동이 나쁨이라고 결론 짓는 것과 같은 오해입니다. 30대 주부 이미영 씨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그녀는 유산균을 처음 복용한 후 배가 살짝 아프고 가스가 찬 증상을 경험했습니다. 그녀의 반응은 이거 내 몸에 안 맞나 봐 라며 즉시 복용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마치 첫 헬스장 방문 후 근육통이 와서 운동은 내 몸에 안 맞아 라고 결론 짓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실제로 유산균이 장내에서 활동하면서 가스 생성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거나 장 운동이 활발해져 약간의 복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방을 대청소할 때 일시적으로 더 먼지가 날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유산균 섭취 초기에 나타나는 경미한 소화기 증상은 장내 미생물 군집이 재조정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증상은 보통 3에서 5일 내에 사라지고 그 이후에는 마치 새롭게 태어난 듯한 장 건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식품 알레르기 전문가인 김태희 선생님은 이런 상황을 인테리어 공사에 비유합니다. 새로운 가구를 들이고 벽지를 바꾸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혼란과 불편함이 있지만 그 결과로 마치 집방 프로그램에 나온 듯한 아름답고 기능적인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지요. 유산균도 마찬가지로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공사 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반응이 정말로 나쁜 반응이고 언제 유산균 복용을 중단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자신에게 맞지 않다고 판단하셔도 좋습니다. 1. 심한 복통이나 설사가 3일 이상 지속될 때 마치 끝나지 않는 회의처럼. 2. 두통, 피부 발진 등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때 몸이 경고.
사이렌을 울리는 중. 3. 메스꺼움이나 구토 증상이 있을 때 몸이 명확하게 노 땡큐 유 라고 말하는 중. 4. 불편한 증상이 시간이 지나도 악화되거나 지속될 때 장이 그 유산균과 영원한 결별을 원하는 신호. 반면 다음과 같은 반응은 긍정적인 신호로 보셔도 됩니다. 1. 배변 횟수와 양상의 정상화, 이제 화장실 방문이 기다려지는 시간이 됩니다. 2. 소화 불편감의 감소, 복부가 더 이상 풍선 동물원이 아닙니다. 3. 에너지 레벨의 향상, 아침에 일어나면 마치 에너자이저 토끼처럼 활기찬 느낌. 4. 피부 상태의 개선, 거울을 볼 때마다 누구세요? 하고 물어보게 됩니다. 5. 면역 기능 강화, 동료들이 다 감기로 쓰러져도 당신은 끄떡없습니다. 50대 직장인 장진우 씨의 사례는 정말 교과서적입니다. 그는 새로운 유산균 제품을 복용한 후 처음 3일간 배가 약간 아프고 가스가 많이 찼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거 끊어 라고 조언했지만 그는 제 조언을 믿고 계속 복용했습니다. 4일째부터 이런 증상이 마치 안개가 걷히듯 사라지기 시작했고 7일째에는 평소보다 훨씬 편안한 소화 상태를 경험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적응 과정의 사례로 마치 새로운 신발을 신었을 때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길들이면 편안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유산균의 효과가 반드시 소화기 증상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피부 개선, 면역력 강화, 심지어 정서적 안정감 증가 등의 효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장뇌축이라 불리는 신경계를 통해 장내 환경이 우리 신체의 다양한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의 장은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니라 몸 전체에 메시지를 보내는 중앙통신사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대 대학생 권민수 씨는 유산균 복용 후 특별한 소화기 증상의 변화는 없었지만 2주 정도 지났을 때 여드름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내 얼굴에 살던 화산들이 갑자기 휴화산으로 바뀌었어요 라고 표현했지요. 이는 장내 환경의 개선이 피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산균의 효과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소화기 증상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다양한 채널에서 오는 방송을 모두 확인하는 것처럼 몸의 여러 신호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 유산균 테스트를 위한 생활습관 최적화. 유산균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정확한 테스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10일 테스트 기간 동안의 생활습관 관리도 중요합니다. 이는 마치 고급 스포츠카의 성능을 테스트할 때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가 아닌 매끈한 서킷에서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10일 테스트 기간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기름진 음식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지방은 유산균의 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데 이는 마치 달리기 선수에게 20kg 배낭을 매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35세 회사원 최준호 씨는 유산균 테스트 기간 중 회식이 3일 연속 있었습니다. 그의 메뉴는 삼겹살, 치킨, 곱창. 마치 기름진 음식 페스티벌에 참가한 듯 했지요. 결과적으로 그는 유산균의 효과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고 테스트를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둘째, 알코올 섭취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코올은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방해하는데 이는 마치 질서정연한 교실에 난입한 취한 삼촌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 섭취 후 24시간 동안 장내 유익균의 활동이 최대 80%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45세 자영업자 박성민 씨는 10일 테스트 중간에 비즈니스 미팅으로 소주 한 병을 마셨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배변 상태가 마치 자유낙하하는 엘리베이터처럼 급격히 악화되었고 이전에 느꼈던 유산균의 긍정적 효과는 마치 꿈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는 소주 한 병이 내장에 핵폭탄을 떨어뜨린 것 같았어요 라고 표현했지요. 셋째,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식품들에 포함된 인공 첨가물, 방부제, 고과당 옥수수 시럽 등은 장내 환경을 마치 쓰레기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27세 직장인 이하은 씨는 바쁜 업무로 인해 10일 테스트 기간 동안 거의 매끼 편의점 도시락과 라면으로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그녀의 장은 마치 난 이런 환경에서 일하기 싫어 라고 파업을 선언한 듯 반응했고 유산균 복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화 상태가 악화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넷째, 충분한 물 섭취가 중요합니다. 수분은 장 운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이는 마치 자동차에 오일을 보충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 최소 1.5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이 이상적인데 이는 내 몸은 사막이 아니라 열대우림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모토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섯째,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장 리듬을 방해하는데 이는 마치 시차 적응이 안 된 상태로 계속 국제선을 타는 것과 비슷합니다. 33세 프리랜서 김도윤 씨는 불규칙한 작업 스케줄로 인해 식사 시간이 매일 달랐습니다. 때로는 오전 11시, 때로는 오후 4시. 마치 식사 시간이 룰렛 게임의 결과처럼 예측 불가였지요. 그는 동일한 유산균을 복용했을 때
규칙적인 식사를 유지한 기간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불규칙한 식사를 한 기간에는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섯째,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는 장 뇌축을 통해 직접적으로 장내 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높은 스트레스 수준은 장 투과성을 증가시키는데 이는 마치 성벽에 구멍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40세 교사 이미라 씨는 학교 평가 기간 동안 스트레스가 마치 압력밥솥처럼 높아졌고 같은 유산균을 복용했음에도 효과가 크게 감소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내 장이 마치 스트레스 때문에 업무 거부 중입니다라는 팻말을 걸어놓은 것 같았어요 라고 표현했습니다. 후에 평가 기간이 끝나고 스트레스가 줄어들자 동일한 유산균의 효과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 모든 생활 습관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0일 테스트 기간 동안 평소보다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마치 중요한 시험 기간에 좀 더 집중하는 것처럼요. 이를 통해 유산균의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나에게 맞는 제품을 찾을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5. 유산균 섭취의 황금 법칙. 개인화된 장기적 전략. 효과적인 유산균을 찾았다면 이제는 장기적인 섭취 전략을 세울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는 유산균을 반드시 매일 복용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마치 운동은 매일 2시간씩 해야만 효과가 있다라고 믿는 것과 비슷한 오해입니다. 실제로는 자신의 장 상태와 생활 패턴에 맞게 개인화된 섭취 전략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먼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유산균은 우리 몸에 영구적으로 정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는 우리 몸에 들어와 일정 기간 작용한 후 배변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마치 친절한 방문객이 할 일을 마치고 떠나는 것과 같죠.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유산균은 복용 중단 후 1에서 2주 내에 장내에서 발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장기적 섭취 전략을 추천해드립니다. 1. 정기적인 섭취 주기 설정. 매일 복용보다는 2에서 3일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3에서 4번 복용하는 방식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38세 회사원 정민호 씨는 처음에는 매일 유산균을 복용했지만 나중에는 이틀에 한 번 복용하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마치 격일제 근무처럼 유산균도 휴식이 필요하더라고요 라고 농담을 건넸죠. 그 결과 효과는 유지되면서도 경제적 부담은 마치 다이어트에 성공한 것처럼 가벼워졌습니다. 2. 상황별 복용량 조절. 스트레스가 많거나 불규칙한 식사를 할 때 또는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날에는 평소보다 복용량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32세 영업사원 강지영 씨는 클라이언트와의 회식이 마치 정기 구독 서비스처럼 빈번한 직업 특성상 회식 다음 날에는 평소 복용량의 2배를 섭취하는 방식으로 장 건강을 관리했습니다. 그녀는 이를 회식 응급처치 키트라고 부릅니다. 3. 시즌별 전략. 계절이나 개인의 생활 주기에 따라 섭취 전략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옷을 계절에 맞게 바꿔 입는 것처럼요. 예를 들어 환절기나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시기에는 복용 빈도를 높이고 컨디션이 좋은 시기에는 줄일 수 있습니다. 42세 교수 윤성철 씨는 학기 중 스트레스가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처럼 빠르게 증가할 때는 매일 유산균을 복용하고 방학 기간에는 이틀에 한 번으로 줄이는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4. 프리바이오틱스와의 병용.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를 함께 섭취하면 유산균의 활동과 생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애완동물을 키울 때 사료와 간식을 함께 주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마늘, 양파, 바나나, 치커리, 아스파라거스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눌린이나 프락토올리고당 같은 프리바이오틱스 보충제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29세 영양사 송지은 씨는 유산균과 함께 치커리 뿌리 추출물을 섭취했더니 유산균만 복용했을 때보다 효과가 마치 2D에서 4D 영화로 업그레이드된 것처럼 배가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5. 생활 습관과의 균형. 유산균 섭취와 함께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다양한 악기가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음악이 탄생하는 것처럼요. 36세 요가 강사 박민영 씨는 유산균 복용과 함께 매일 15분의 명상을 추가했더니 장 건강이 마치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내 내담자 중 하나인 55세 사업가 김영호 씨의 사례는 개인화된 장기 전략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처음에 효과적인 유산균을 찾은 후 매일 복용하다가 점차 복용 빈도를 줄였습니다. 대신 주 3회 30분 걷기, 매일 사과 1개 섭취, 저녁 9시 이후 음식 섭취 자제 등의 생활 습관 개선을 병행했습니다. 그는 이 접근법을 장 건강 포트폴리오 다각화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법 덕분에 그는 약 10년간 지속됐던 과민성 장증 후군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고 현재는 유산균을 주 2회만 복용하면서도 장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산균은 매일 먹어야 하는 약이 아니라 개인의 상태와 필요에 맞게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강 파트너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마치 친한 친구와의 관계처럼
매일 만나지 않아도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요. 6. 유산균과 함께하는 식단 시너지 효과를 위한 전략. 유산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식단 관리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특히 유산균이 좋아하는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을 알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장 건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치 반려동물에게 좋아하는 간식을 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먼저 유산균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 식이섬유는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의 역할을 합니다. 특히 불용성 식이섬유와 수용성 식이섬유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마치 균형 잡힌 영양소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전곡류, 과일, 채소, 견과류 등이 좋은 공급원입니다. 43세 주부 이지원 씨는 아침 식사를 통밀빵과 과일로 바꾸고 유산균을 함께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유산균만 복용했을 때보다 훨씬 더 빠르고 지속적인 장 건강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제 장이 마치 와, 이런 게 진짜 아침 식사지? 하고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라고 표현했습니다. 2. 발효식품. 김치, 요구르트, 캐피어, 콤부차, 된장, 나토 등의 발효식품은 자연적인 프로바이오틱스를 함유하고 있어 보충제 형태의 유산균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유산균 학교에 선생님과 보조교사가 함께 있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31세 요리사 장민준 씨는 직접 만든 발효식품을 매일 한 종류씩 식단에 포함시키고 유산균 보충제와 함께 복용했습니다. 그는 이를 발효 릴레이라고 부릅니다. 그 결과 그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의 소화 개선과 에너지 증가를 느꼈습니다. 마치 내부에서 발효 파워라는 슈퍼 에너지가 생성된 것 같았다고 합니다. 3. 항산화 식품. 베리류, 녹차, 다크 초콜릿, 강황 등의 항산화 식품은 장내 염증을 줄이고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장내 환경을 정화하는 청소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39세 마케팅 담당자 최수진 씨는 아침 유산균과 함께 블루베리 스무디를 마시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녀는 이 조합을 아침의 마법 듀오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이 조합이 단순히 장 건강 개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피부 상태 개선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마치 내 피부가 고마워요, 블루베리 아저씨와 유산균 친구들 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반면 유산균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는 식품들도 있습니다. 1. 과도한 설탕. 정제된 설탕은 유해균의 성장을 촉진하고 유익균의 활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장내 환경에 악당들을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설탕 식이는 단기간에도 장내 미생물 균형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28세 대학원생 김태영 씨는 시험 기간 중 단 음식을 마치 산소처럼 필수적으로 섭취했고 동시에 유산균을 복용했지만 효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내 장이 마치 설탕 파티 중이라 전화 못 받습니다. 라는 자동응답기를 켜놓은 것 같았어요 라고 표현했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 설탕 섭취를 줄이자 동일한 유산균의 효과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2. 과도한 동물성 지방. 포화지방이 많은 육류, 가공육, 튀긴 음식 등은 장내 염증을 증가시키고 유익균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장내 환경을 기름으로 뒤덮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47세 회계사 박철수 씨는 고기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면서 유산균을 복용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매일 고기만 먹으니 내장이 마치 육식 공화국이 되어버렸어요 라고 농담을 건넸습니다. 저녁 식사를 채소 위주로 바꾸자 유산균의 효과가 훨씬 더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3. 인공 감미료. 특히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등의 인공 감미료는 장내 미생물 균형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장내 미생물들에게 이것은 설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화학물질이다라는 혼란스러운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33세 다이어트 중인 이현주 씨는 무설탕 다이어트 음료를 거의 물처럼 많이 섭취하면서 유산균을 복용했지만 오히려 소화가 악화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녀는 제 장이 마치 이런 가짜 단맛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항의하는 것 같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인공 감미료 섭취를 중단하자 유산균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식단 전략을 유산균 섭취와 병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개선입니다. 마치 갑자기 마라톤을 완주하려 하기보다 조금씩 달리기 거리를 늘려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35세 컨설턴트 정호석 씨는 처음에 식단을 완전히 바꾸려다 실패했지만 일주일에 한 가지씩 작은 변화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더니 6개월 후에는 식습관이 완전히 개선되었고 유산균의 효과도 극대화되었습니다. 그는 이를 슬로우 푸드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식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접근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글루텐 민감성이 있는 사람은 글루텐 프리 식단과 함께 특정 유산균 제품을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41세 대안학교 교사 김미란 씨는 글루텐 민감성이 있어서 글루텐 프리 식단과 함께 비피도박테리움 계열의 유산균을 섭취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이 조합을 내장을 위한 맞춤 처방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유산균은 단독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식단 및 생활 습관과 복잡하게 상호작용합니다. 마치 교향악단에서 여러 악기가 조화를 이루어야 아름다운 음악이 탄생하는 것처럼 유산균 섭취와 함께 전반적인 식단 개선을 병행할 때 최상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7. 유산균의 비밀 과학적 원리와 최신 연구 동향. 유산균의 효과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작용 원리와 최신 연구 동향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왜 개인마다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어떤 상황에서 더 효과적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의 엔진 원리를 알면 더 효율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요. 먼저 유산균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장벽 강화. 유산균은 장 점막을 강화하고 누수성 장 증후군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성벽의 틈새를 메우는 작업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외부 물질이 장벽을 통과해 혈류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면역 조절. 장 내벽에는 우리 몸 면역세포의 약 70%가 위치합니다. 마치 국가의 군대가 국경지대에 집중적으로 배치된 것과 같지요. 유산균은 이러한 면역세포와 상호작용하며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3. 병원균 억제. 유산균은 특정 항균 물질을 생성하거나 장내 pH를 낮추거나 영양소와 부착 부위를 두고 경쟁함으로써 병원균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이는 마치 좋은 이웃들이 모여 살면 범죄율이 낮아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4. 대사작용. 유산균은 다양한 영양소를 발효시켜 단세지방산과 같은 유익한 물질을 생성합니다. 이는 마치 재활용 전문가가 폐기물을 가치 있는 자원으로 변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장 건강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5. 장 뇌축 조절. 유산균은 신경전달 물질 생성에 관여하고 미주신경을 통해 뇌와 소통함으로써 기분, 스트레스 반응, 인지 기능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치 장과 뇌 사이에 한 라인이 설치된 것과 같지요. 최근 연구에서는 장내 미생물이 우울증, 불안장애, 심지어 파킨슨병과 같은 신경계 질환과도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신 연구에서는 개인의 유산균 반응이 왜 다양한지, 그리고 어떤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개인별 장내 미생물군의 차이. 2023년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동일한 유산균을 섭취해도 기존의 장내 미생물 구성에 따라 그 정착률과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같은 씨앗을 심어도 토양의 상태에 따라 식물의 성장이 달라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는 왜 같은 제품이 어떤 사람에게는 효과적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지 설명해줍니다. 2. 유전적 요인. 유전자는 장내 환경과 유산균의 정착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주택의 기본 구조가 내부 인테리어 가능성을 결정하는 것과 비슷하지요. 특히 면역 관련 유전자와 점막 장벽 관련 유전자의 변이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식이 패턴의 영향. 최근 연구에서는 지중해식 식단이 유산균의 정착과 효과를 향상시키는 반면 서구식 고지방 고설탕 식단은 방해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마치 정원사가 식물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의 올리브 오일, 생선, 견과류, 신선한 과일과 채소는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스트레스와 수면의 영향. 만성적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유산균의 효과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정원이 가뭄과 폭풍에 시달리면 꽃이 피기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2022년 연구에서는 수면의 질이 좋은 사람들이 유산균 섭취 후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5. 균주 특이성. 모든 유산균이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마치 모든 약이 동일한 효과를 가지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락토바실러스 람노수스 지지는 아토피 예방에, 비피도박테리움 롱검은 변비 개선에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6. 복합균주의 시너지. 최근 연구에서는 단일 균주보다 여러 균주를 함께 섭취할 때 더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마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단일 전문가보다 복잡한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다만 무작정 많은 균주가 포함된 제품이 좋은 것은 아니며 균주 간의 적절한 시너지가 중요합니다. 7. 연령에 따른 차이. 나이가 들수록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유산균의 정착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마치 나이 든 토양이 새로운 씨앗을 받아들이기 더 어려워지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따라서 고령자는 더 꾸준하고 집중적인 유산균 섭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최신 연구 결과들은 유산균 선택과 활용에 있어 왜 개인화된 접근이 중요한지 과학적으로 뒷받침합니다. 49세 의학 교수 이정현 박사는 이를 손바닥은 보이지만 손금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모두 장이라는 손바닥을 가지고 있지만 각자의 장내 환경이라는 손금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유산균 효과의 개인차는 당연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같은 옷을 입어도 사람마다 다르게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지금까지 유산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과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내용을 요약하고 여러분의 유산균 여정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산균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개인화된 건강 솔루션입니다. 마치 맞춤 양복처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효과적인 유산균은 존재하지 않으며 자신의 체질과 장내 환경에 맞는 제품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10일 테스트 방법론을 활용하여 자신에게 맞는 유산균을 체계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소믈리에가 와인을 테스트하듯 처음 10일간은 권장량의 2에서 3배를 섭취하며 몸의 반응을 면밀히 관찰하고 효과가 없다면 과감히 다른 제품으로 바꾸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셋째, 몸이 보내는 신호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초기에 약간의 불편함은 오히려 유산균이 활발히 작용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일 수 있으며 이는 보통 3에서 5일 내에 개선됩니다. 마치 새 신발이 처음에는 발을 조금 아프게 하지만 곧 가장 편안한 신발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넷째, 테스트 기간 동안 기름진 음식, 과도한 알코올, 인스턴트 식품 섭취를 줄이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며 규칙적인 식사와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중요한 시험 전에 컨디션 관리를 하는 것과 같은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효과적인 유산균을 찾은 후에는 개인화된 장기적 섭취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복용이 아닌 2에서 3일에 한 번 또는 상황에 따라 복용량을 조절하는 유연한 접근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마치 친구와의 관계처럼 꼭 매일 만나지 않아도 깊은 유대를 유지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섯째, 유산균과 함께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 발효식품, 항산화 식품을 적극적으로 섭취하고 과도한 설탕, 동물성 지방, 인공 감미료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정원을 가꾸듯 좋은 씨앗만으로는 부족하고 좋은 토양과 물이 함께 필요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산균은 단독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습관, 식단, 스트레스 수준, 수면의 질 등과 복잡하게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교향악단에서 다양한 악기가 조화를 이루어야 아름다운 음악이 탄생하는 것처럼 유산균도 우리 생활의 여러 측면과 조화를 이룰 때 최상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장 건강 여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효과적인 유산균을 찾아 활용하는 것은 단순히 소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장이 건강한 삶의 기초라는 히포크라테스의 말처럼 우리의 장 건강에 대한 투자는 미래의 건강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 중 하나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치 내비게이션보다 자신의 감각을 더 신뢰하는 현명한 여행자처럼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가장 중요한 가이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장 환경과 함께하는 활기찬 삶을 응원합니다.